오늘 제가 알려드릴 상품은 종합투자계좌 IMA 계좌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ELS나 다른 투자형 상품과는 다르게 원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내가 맡긴 돈이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난 금액만큼 채워서 원금을 돌려주게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상품이 IM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배당 지급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3,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증권사와 나눠 먹기식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대신 이 상품을 가입할 때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만약 돈이 필요하다 해도 죽도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자, IM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는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채권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됐다, 주가가 올랐다, 상장됐다 이러면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겠다라는 것과 알파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객님은 6을 가지시고요, 저는 4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품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알파 수익이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예금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현재 예금금리가 3%인데 IMA는 4%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과가 좋으면 한 6에서 8%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사가 원금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 1억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 상품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증권사가 지급 보증 의무가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낮죠. 필요할 때 이 자금은 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여유 자금을 하시고 만약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예금에 넣어두시는 게 훨씬 더 유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기예금과 IMA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비교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금과 IMA 2, 3년 정도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면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고 또 안정성의 유동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예금에 넣어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해하실 게 기존에 대체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발행어음이라든지 뭐 ELS라든지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예금 ELD라든지 이런 상품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IMA 발행어음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어음은 가입 시점에 딱 3.5% 준다라고 딱 정해진 확정금리예요. 그래서 그 이자는 무조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 수익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발행어음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에 대한 상한선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 단점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발행어음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IMA와 ELS 이 차이는 EL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기본 지수로 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는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수익 구간이 아니라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상품인데, IMA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져도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 원금은 무조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ELS처럼 원금 손실 구간, 녹인 걱정 없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기 시점에 증권사가 정산해서 정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배당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단점은 주식시장이 막 올라요.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큼 좀 주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익률을 좀 못 따라갈 수 있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MA와 ELD 같은 경우에는요, ELD는 은행 상품이라서 예금자 보호로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죠. 대신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IMA 같은 경우에는 ELD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 어떤 분에게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어음이 더 적합한 분들은요, 복잡한 거 싫고 정해진 날짜
날짜 정해진 이자 받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행어음을 하시는 게 좋고요. IMA가 적합하신 분들은요, 원금은 지키고 싶은데 예금이나 발행어음 금리 너무 낮아서 좀 많이 아쉽다. 증권사의 기업 투자 실력을 보고 베팅해보고 싶다. 그래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노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IMA 계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의 IMA 상품이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을 일시적으로 모아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IMA 가입하면 증권사에서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맞게,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NH투자증권에서도 이 IMA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본 시점에 상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은 NH투자증권, 미래에셋,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 세 곳에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IMA를 발행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요청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